기껏 오케스트라 떠나면 그만이잖아. 내 마지막 오케스트라일 수도 있잖아. 마에스트라 8화에서는 김봉주 살인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형사는 김봉주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라며 연락을 하죠. 극 중에서 엄청 끈질기게 차마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김봉주는 한강에서 사체로 발견이 되고 차마의 손에는 피가 묻어있는데 차마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도 레밍턴 병이 발병은 한 듯이 보여줬죠. 김봉주의 전화를 받은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자신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고 불안한 상황인데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보고 부검을 하려고 하던 형사를 봉주의 아버지인 국회의원이 반대를 합니다. 아들의 마약 사실이 들통이 나면 불리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거죠. 형사는 차마에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정재회장마저 이를 막아서는 상황.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고구마 남편 김필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만난 변호사에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천천히 소송이 진행되게 합의 이혼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더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무효가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김필의 말에 섬뜩함을 느낀 변호사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합니다. 이에 최대한 늦게까지 소송이 진행되게 끌어달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는 고구마 남편 김필이었습니다. 김필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걸까요?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소심한 김필이 차마의 죽음을 꾸미고 있을까요? 뭔가를 아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차마에는 흥분 상태의 루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마에를 꼭 껴안으면서 또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했다고 말하는 루나. 루나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음악을 그만둘 뻔했을 때 차마의 음악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차마의 음악은 꿈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루나. 차마에가 사라졌을 때 보였던 조급함이나 흥분, 정재의 전화를 끊는 모습 등을 보았을 때 차마에를 향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루나였습니다. 차마에는 본인의 스캔들로 힘들어진 한필 오케스트라를 살리기 위해 방송국에 찾아가서 본인과 김필이 이혼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소재로 다큐를 만들자고 합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참지 못하는 자극적인 소재죠. 차마의 작전대로 다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은 바로 고구마 남편 김필이었죠. 김필 입장에서도 자리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찬반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김필. 다시 일을 진행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재는 차마에게 찾아와서 왜 김필을 만나냐며 그만하라고 말을 합니다. 답답한 정재는 대체 한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서글픈 표정의 차마에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 마지막 오케스트라일 수 있다고 말이죠. 이에 슬픔을 감추기 힘든 표정의 정재입니다. 레밍턴 병이 어쩌면 코앞으로 왔다고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마음이 뭉클했던 장면이었죠. 한편 다큐 촬영을 시작한 김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루나. 근데 루나의 반응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필에게 한 말에 뼈가 담겨 있었죠. 지휘자님 인터뷰도 직접 했냐고 물어보던 루나. 그렇다고 말하는 김필에게 대단하시다고 말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김필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루나를 계속해서 뒤돌아보죠.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그날 밤 차마에를 찾아온 김필. 김필은 지난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 거냐고 묻습니다. 차마에게 김봉주가 죽던 그날 찾아왔던 김필은 이혼 서류를 가져다 주려고 차마에를 찾아왔었죠. 이때 차마에는 김필을 여보라고 부르며 발이 아프니 신발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라진 차마에. 김필은 다시 말합니다. 나를 만난 걸 기억 못하는 걸 보면 증상이 시작된 거 아니냐고 말이죠. 증상이 시작되면 마에스트라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연에 오른 차마에는 김봉주와 어머니의 환영을 보더니 공연 중에 쓰러집니다. 운명은 이렇게 문들 두드린다. 피할 수 없이. 잔인하게라는 나레이션으로 차마에가 끝내 레밍턴 병에 붙잡혔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아진의 교통사고 건과 김봉주 살인사건은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뇌피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상 김봉주의 살인사건 날 차마에는 기억을 잃고 술을 먹고 집을 나갔고 집에 왔을 땐 피범벅이 된 손과 한강 근처에 더럽혀진 신발을 주기적으로 보여주면서 차마에가 마치 기억을 잃고 괴물에게 잠식되어 김봉주를 죽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정황상 그렇게 보여야 맞는 것처럼 말이죠. 끈질긴 형사는 다시 김봉주의 살해 현장으로 갔을 때 칼을 한 자루 발견을 하는데 그 칼에서는 김봉주의 지문과 함께 B형 여자 30대의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필에게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루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마에게 집착하는 루나였기에 어쩌면 뒤로 스토커처럼 따라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아진의 교통사고도, 이번 김봉주 사건도 역시 차마이를 끔찍하게 아끼는 루나가 차마이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벌인 행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봉주를 마주치러 간 그날 차마이는 김봉주에게 위협을 당했을 것이고, 뒤에서 숨어있던 루나가 강으로 김봉주를 밀쳐서 죽여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뇌피셜을 해봤습니다. 처음엔 유정재 회장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정재 회장이었고, 언제 돌아오는지 노심초사 기다리던 모습을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음 회차에서 루나의 가정사와 관련해서 차마이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김봉주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은 이렇게 문을